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모처럼 시간이 비어서 이렇게 오디오북을 만들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밑에 집 아저씨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밑으로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곱만 떼고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아저씨 분이 제 차를 실수로 박으셨더라고요. 조금이 아닙니다. 꽤 많이 박으셨습니다. 전 당연히 억장이 무너졌지만 실수니 어쩌겠습니까. 많이 당황하신 아저씨를 잘 타일러 드리고 보험사 직원분도 만나고 그렇게 잘 끝냈어요. 모두가 해산하고 난 뒤에 저는 홀로 차에 남아서 잠시 멍하게 있었습니다. 전 제 차를 참 좋아해요. 제 차가 좋은 차라서 아니면 외형이 멋지거나 기능이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 그냥 제 차를 한 명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친구. 바보같이 가끔 혼자서 말도 걸고 합니다. 제 차 수리 기간 동안 새로운 차를 렌트카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익숙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죠. 책 읽으러 왔는데 잡담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도 책을 읽어볼게요. 저번에 읽어드렸던 마지막 인사 뒤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환대를 해줘야 할 거요. 드디어 내가 해냈어. 엘토몬트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암호인가? 전보로 알린 그대로입니다. 수기 신호, 등화 신호, 무선 신호 전부 새로운 것들이요. 하지만 이건 사본이지 원본이 아니요. 원본은 위험해서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엘토몬트가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어깨를 두드렸다. 폰 보르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 안으로 들어오게. 집에 나 혼자밖에 없어. 이 암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지. 원본보다는 사본이 더 낫네. 원본이 없어지면 암호가 다시 바뀔 테니까. 아무도 이 사본의 존재를 모르겠지. 엘토몬트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안락 의자에 긴 두 팔다리를 쭉 펴고 앉았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60세 정도의 남자로 단정한 얼굴에 염소처럼 조그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풍자 만화에 등장하는 미국인 같은 모습이었다. 반쯤 피우다 꺼버린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성냥을 그어서 다시 불을 붙였다. 이사 준비인가요? 그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커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가 눈에 띄었다. 저런 곳에 서류를 넣어둡니까? 왜? 안 되나? 아무나 쉽게 열 수 있는 저런 조잡한 금고에 당국에서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어. 미국의 금고툴이라면 깡통 따개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열 수 있을 거요. 참나, 저런 곳에 내 편지가 들어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거요. 정말 위험하게 짝이었구만. 저건 전문 금고털이범도 열기를 포기한 금고야. 저건 어떤 도구로도 뚫지 못해. 폰 보르크가 대답했다. 하지만 자물쇠를 열면 되지 않소? 못 열어. 이중장치거든. 이게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겠나? 모르겠소. 엘토몬트가 말했다. 잘 들어보게. 열쇠로 금고를 열기 전에 특정한 숫자와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하네. 이 밖에 달린 다이얼로 단어를, 안에 달린 다이얼로 숫자를 맞춰야만 하지. 폰 보르크가 금고 쪽으로 다가가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이중 다이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야, 정말 정교한 장치로구만. 그러니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4년 전에 이걸 마련했는데 어떤 단어와 숫자를 맞춰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나? 내가 알 리가 있겠어. 단어는 8월, 숫자는 1914야. 보게, 열렸지. 와우, 대단하군. 시기까지 정확하게 맞추다니. 당시에 이 시기를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은 겨우 2명뿐이야. 그리고 예상이 적중했지. 난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날 생각이야. 그러면 내 뒤도 봐주겠지. 이런 혐오스러운 나라에서 나 혼자 살 순 없어. 내 생각대로라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 전체가 술렁이게 될 거요. 난 그 모습을 바다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싶소. 하지만 자네 국적은 미국이지 않나? 잭 제임스도 미국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포틀랜드의 감옥 안에 살고 있지 않소. 영국 경찰에게 난 미국 사람이요 하고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지. 영국에서는 영국의 법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 게 뻔하오. 잭 제임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은 부하들의 뒤는 별로 봐주지 않는 것 같소. 무슨 소리지? 폰 보르크가 굳은 말투로 말했다. 말하자면 당신은 그들의 두목이 아니오. 부하가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당신의 일이란 말이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한 사람을 도와준 적이 없소. 제임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그건 제임스의 실수였어.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너무 제멋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제임스는 멍청이였다. 그래, 그건 인정하겠소. 그렇다면 홀리스는? 그 녀석은 미치광이였어. 하게 잡힐 무렵에는 머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었지. 경찰에게 밀고 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녀석들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만도 했어. 그렇다면 스테이너는? 깜짝 놀란 폰 보르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스테이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잡혔어, 어젯밤에. 가게를 급습당해서 증거 서류와 함께 포틀랜드의 감옥으로 들어갔지. 당신은 도망가면 그만이겠지만 가엾은 그 녀석은 죄를 전부 뒤집어 써야만 하오. 무사히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일 거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의 뒤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야겠소. 폰 보르크는 자제심이 강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눈치를 챘지? 이건 상황이 좋지 않은걸. 그가 중얼거렸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소. 녀석들이 나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설마? 틀림없어. 플래턴에 있는 내 하숙집 여주인이 조사를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어. 영국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당신과 일한 뒤로 잡힌 사람이 스테이너까지 벌써 5명이야.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이번엔 내가 6번째가 될 거요.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어. 부하들이 이렇게 잡혔는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오. 폰 보르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입 조심해! 그 정도 배짱도 없었다면 당신 밑에서 일하지도 않았을 거야. 잘 들어요.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당신네 독일 정치가들은 쓸모없어진 스파이는 잡혀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거요. 폰 보르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부하들을 적에게 팔아넘기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딘가에 밀고자나 배신자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녀석들을 잡아들이는 게 당신의 일이니까. 어쨌든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은 할 수가 없어. 난 당장 네덜란드로 도망치고 싶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 폰 보르크는 화를 억눌렀다. 자네와는 오랫동안 일을 해왔어. 이런 승리의 순간에 자네와 싸움을 할 순 없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줬어. 그것만은 절대 잊지 않겠어. 그래, 네덜란드가 좋겠어. 로테르담에 뉴욕으로 가는 배가 있어. 앞으로 일주일간 다른 항로는 위험해. 자, 그 암호를 내게 넘겨주게. 다른 짐과 함께 넣어야 하니까. 엘토몬트는 조그만 종이꾸러미를 손에 든 채 그것을 건네려 하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됐소? 뭐라고? 보수 마리오, 주기로 한 돈 500파운드. 정말 그 포수 녀석이 마지막 순간에 딴소리를 해대기에 그를 달리려고 $100를 더 얹어줬어. 그런데 그가 또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 바람에 $100를 더 얹어주고 일을 마무리 지었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당신과 나 이번 일을 완전히 실패했을 거요. 정부에서 200파운드를 썼는데도 현금도 받기 전에 이걸 순순히 바칠 순 없지. 폰 보르크가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를 믿지 못하는군. 돈을 받기 전에는 그걸 넘겨줄 수 없다 이 말이지. 바로 그게 장사라는 거요. 알았네, 알았어. 자네 말대로 하지. 테이블 앞에 앉은 그는 수표를 쓴 뒤 그것을 수표책에서 찢어냈다. 하지만 엘토몬테에게 건네주진 않았다. 결국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인가. 엘토몬트, 자네가 날 믿지 못하니 나도 자네를 믿을 수 없지. 안 그런가? 폰 보르크가 어깨 너머로 엘토몬트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테이블 위에 수표를 놓았네. 자네가 돈을 받기 전에 꾸러미의 내용물을 살펴봐야겠어. 엘토몬트가 말없이 꾸러미를 건넸다. 폰 보르크는 묶여있던 끈을 풀고 이중으로 싼 종이를 펼쳤다. 조그맣고 파란 책이 나왔다.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바라본 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표지에 양봉실용서라는 금색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거물 스파이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우스운 제목을 노려본 것도 그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갑자기 억센 팔이 그의 목을 감쌌다. 그리고 클로로포름에 적신 스펀지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의 얼굴을 덮었다. 왓슨, 한 잔 더 하겠나? 셜록 홈즈가 임페리얼 토케이 병을 내밀었다. 테이블 옆에 있던 건장한 최고의 운전사가 고맙다는 듯이 잔을 든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좋은 와인이세, 홈즈. 아주 훌륭한 와인이지. 소파에 누워있는 우리 친구의 말에 의하면 쇤브룬 궁의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특별 술창고에 있던 것이라고 하네. 미안하지만 창문 좀 열어주겠나? 클로로포름 냄새 때문에 맛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스푼 라디오를 시작했습니다. 스푼 라디오. 그냥저냥한 라디오 앱인데 거기서도 오디오북을 연재하고 있어요. 스푼 라디오 앱에서 히키남을 검색하신 다음에 저의 팬이 되어주시면 아주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